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1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난 활동가입니다. 네, 지각한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좀 웃긴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 그 출퇴근 시간에 그 교통방송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제 움직이는데 몇 시였나? 한 7시쯤이었나? 그랬는데 7시 직전이었어요. 무슨 트로트 같은 걸 하는 그런 방송을 6시에 하더라고요. 교통방송에서. 근데 거기에서 전국 이장대회 아, 근데 TBS 라디오 재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나 저기 나가야겠다. 나가셔야죠. 나가셔야겠네. 다른 이장님들한테 탈곡기 좀 달라고 하세요. 아, 그래갖고 내가 진짜 내가 더 당당하게 내가 미디어 탈곡기 이장으로서 저기를 나가야겠다. TBS에 전화 한번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 재밌네. 했습니다. TBS 라디오 재밌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네. 방송. 그리고 제가 오늘 박주민의 정숙이라는 방송에 갔다 네, 왔습니다. 사람 이름인가요? 정숙이? 정치 수질 개선기의 준말이래요. 정숙이. 네, 정숙이. 근데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음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박주민의 정숙이 그랬는데 막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웃음이.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이 우리가 웃깁니까? 막 이렇게 따지듯이 그래서 내가 미디어 탈곡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탈곡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재밌긴 하네요. 상당히 우습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우습군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탈곡기보단 약해요. 정숙이는 너무 얌전해. 그런가요? 탈곡기 다 넣었어요. 탈.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일단은 돌마고 파케부터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아주 화려합니다. 네. 털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약. 네. 잠시 후에 그 돌마고 파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예,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보도 나왔더라고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살짝 저희 돌마고 파케에 조금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 좀 일단 정리해 주시죠. 네. 문건에 나온 내용은 일단 그 3단계로 이제 MBC 장악을 기도했죠. 네. 2010년 3월에 네. 김재철 사장 취임에 맞춰서 작성된 MBC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문건입니다. 이른바. 네. 1단계로는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퇴출하고 네. 문제 인사라고 봤던 뭐 좌편향 진행자, 네. 기자, PD 이런 사람들을 인적 쇄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지역사 사장이 임기가 남은 사장이 7명이었는데 네. 이 중에 6명이 바뀝니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예. 일괄 사퇴를 받고 네. 그중에 이제 1명을 남기고 6명을 그 사표를 수리하는 식으로 예. 해서 정리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당시에 이 지역사 사장들뿐만 아니고 네. 사장급 밑에 이제 국장, 부장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네. 한 종합 그러니까 이제 한 14~15명 되죠. 이분들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인물평이 들어있어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노보를 제작하면서 네. 이분들한테 일일이 또 전화를 걸어서 네. 인물들에게 예. 거기에 이제 이른바 좌파로 찍혀서 문제 인사로 물갈이 돼야 될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회사 내부 저희가 뭐 지난 8월에도 그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네네. 회사 내부에서 이런 게 작성돼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국정원이 어떻게 이 MBC 직원들에 대해서 네. 고위급 직원들 또 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마치 사찰한 듯이 예. 인물평을 할 수 있는지 예. 네. 이거 일단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부에서 그 지침에 충실하게 응해서 네. 국정원에 부역자가 있었던 정보를 거죠. 전달해준 예. 그렇죠. 네. 예. 그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네, 맞아요. 이분들이 또 그러면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이른바 뭐 급진 좌파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억울하게.
그 지난주에 김재동 씨도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네. 말씀했는데 예. 국정원 직원이 너무 무능하다. 네. 문자를 나를 만났다 문자를 보고를 나한테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제대로 사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분들 중에는 나중에 김재철 체제 이후에 네. 뭐 지역사 사장이나 네. 관계회사 임원으로 영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뭐 자의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네. MBC 내부의 일부 주류 세력으로부터 네.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냥 네. 그거를 예. 어떤 MBC 정상화의 참고 자료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인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추측에는 부역자가 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부의 세력 다툼의 한 결과물일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예. 데스노트니까 여기에 내가 싫어하는 네. 사람 한두 명 좀 넣어볼까 아.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아하.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을 내용들도 끊어서 너무 터무니없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뭐 어제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시에 집행부였던 선배 한 분과 네, 프로그램 청산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PD수첩이었는데 네, 네, 당시에 PD수첩 국장부장이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네. 다 갈렸죠. 물갈이 네, 됐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최승호 PD 우리 공범자들의 감독이신 네, 최승호 PD가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4대강 아이템을 제작하셨는데 네, 네, 이거를 김재철 사장이 직접 시사하겠다 내가 예. 있을 맞아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장이 당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죠? 직접 예, 예. 사전에 보겠다, 검열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진통을 겪어서 나중에는 이게 상당 부분 수정된 채 한 두 달인가 있다가 방송이 아마 결국에는 되긴 했는데 네, 애초에 만들었던 뭐 품질에는 훨씬 못 미쳤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이제 이게 1단계입니다. 네. 사람을 먼저 바꾼다. 프로그램을 퇴출한다. 이게 네. 1단계였고 2단계로는 노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노조가 MBC의 항상 어떤 그 저항의 기지였기 때문에 저항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노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MBC를 길들일 수 없다. 네. 그런 판단을 상식적으로 했을 것 같고요. 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단체 협약을 일방 해지한 겁니다. 사측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4년 넘게 무단협 상태로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파업이 합법성을 가지는 것도 네. 이 단체 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체결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찌됐든 그 당시에 단체 협약을 손보려고 했던 거는 거기에 있는 이른바 이제 국장 책임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예. 본부장 임원급이 아닌 사원급의 최고 수장인 국장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제작 관리한다라는 네. 게 이제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빼자고 계속 네. 종용을 했던 거예요, 사측이. 예. 노조에. 예. 심지어 이제 당시에 지금은 저 MBC 관계회사의 사장으로 계시는데 전영배 씨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네.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었는데 네. 이 노조와의 협상에 들어오면 다른 건 다 관심 없다. 단체 협약 니네 다 좋다. 다 좋은데 네. 요거 국장 책임제만 본부장 책임제로 바꾸자. 이것만 네. 줄창. 예. 음. 어디서 써 있는 거를 보고 읊듯이 그냥 네. 그 얘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 집행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음. 국정원 지침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예. 앞뒤 안 가리고 이분들은 그냥 네. 국정원에서 보내준 지침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한 거예요. 네, 거기에 네. 노조가 만약에 이 어떤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냥 일방 해제해라 라고 네. 나오니까 실제로 일방 해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단협 상태에 네. 있고요. 네. 이 참 이런 식으로 계속 MBC를 그냥 완전히 이제 통째로 길을 들이고 네. 정권의 손에 넣겠다는 음모였고 예. 마지막 단계는 3단계는 이제 민영화였습니다. 네. 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민영화를 통해서 네. 이제는 손쉽게 아무래도 공영체제보다는 민영체제가 훨씬 정권의 입맛에 맞게 네.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지침에 나와 있었고 네. 실제로 2012년 10월에 파업 네. 직후에 이 당시 이진숙 기획 홍보본부장이 네. 문화방송 지분 30%를 가진 정수장학회 예.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서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던 예. 게 예. 그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일방적으로. 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비민주적이고 네. 일방적인 독선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중요한 사안들을 이렇게 밀어붙일까라고 했던 의문들이 예. 일거에 해소가 된 겁니다. 예. 이번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서. 저도 노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이 블랙리스트 내용이 혼재된 채 모두 추진됐다라고 이제 MBC 본부가 보시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가 빵 터진 게 건전한 노조위원장이 당선되도록 측면 지원하라라는 내용이 네.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추진이 안 됐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거를 이루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우회적으로 나온 게 네. 제3노조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엄혹한 시대를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한다 막 계속 그랬는데 이것이 다 국정원의 지시였고 사실은 계속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내부 부역자의 어떤 같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상품으로 그렇게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최승호 PD님께서 그러니까 최승호 감독님께서 본인이 이제 당했던 얘기들 막 하시면서 도저히 이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국정원에서 나왔구나 그런 얘기하는데 가슴이 아무튼 좀 찡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네. 그 국정원 문건 관련 말씀과 더불어서 네. 저희 이제 저희 김현국 위원장이 네. 끝머리에 말씀을 좀 추가하신 게 있는데 네. 문건이 작성될 당시 MBC를 담당하며 사찰하고 정보를 캐내던 국가정보원 MBC 담당 정보관이 2명이었습니다. 이 문건을 기한하고 최초 자료를 생산한 자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금 아주 최근에 1급 고위직으로 승진했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가장 핵심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될 때 이제 국정원에서 MBC를 출입했던 그 정보관이 2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주요 기관에는 이제 예전에 국정원 그 요원들이 출입을 합니다. 기자들처럼 네. 마치. 네. 그 해당 기관의 뭐 정보나 움직임, 동향 이런 거를 파악해서 계속 위에 올리는 일들을 하는데 MBC에도 2명이 있었고 네. 이분들이 아마 당시에 그 문건을 만드는 기초 자료를 보고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급의 고위 직급으로 기용이 되셨어요. 네. 발탁이 되셨어요. 예. 핵심 요직에. 네. 이게 이제 어제 저희 위원장이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또 그래서 기사가 몇 개 일부 나갔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과연 과거 청산 이 언론 장악 이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 이 기도를 네.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 이런 네. 비판과 덧붙여서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현재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대놓고 정말 국정원이 뭐 어디 이렇게 뭐 숨어서 지하에서 저희 뭐 흔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뭐 그런 정보 활동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버젓이 회사를 드나들면서 고위 임원들과 뭐 사원들을 만나요. 예.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조악하고도 충격적인 정보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문건이. 네. 아무튼 저는 이 국정원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오늘도 또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막 또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맞습니다. 계속 네. 추가되는데 진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MB를 구속해야 된다 이 사안으로. 이거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MB 정부가 했던 언론 장악의 전모를 다 수사해서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더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싹 모아가지고 정말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 방송 장악을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이며 정말 범죄라는 것을 좀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좀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게 뭐 징계받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 일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MBC, KBS가 정상화돼야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무튼 하게 됩니다. 예.
그 노벌을 보니까 깨알같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김원배보다 황당한 MBC 뉴스 이거 저희가 민원연도 이제 모니터를 한번 했었는데 요 내용 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네, 저희 이제 방문진의 그 구 여권 추천 이사인 김원배 씨가 네. 계신데 네, 이분이 대전에 계세요. 예전 네. 모건대 총장, 대전에 있는 모건대 총장 출신이고 네. 이제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맞춰서 지난 일요일에 17일에 네.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나가셨고요. 나가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저희 대전 MBC 조합원들이 아침부터 집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퇴를 요구하겠다. 교회 앞에서 대전 조합원들이 집결을 하셨는데 예. 이 엉뚱하게 이제 MBC 본사 서울에서 취재 기자와 그 영상 취재 인력 두 사람이 내려가 있던 거예요, 현장에. 아, 예. 그 취재 기자는 MBC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를 어떤 집회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그 사람? 신나게 해석하신 그 기자입니다. 백모 기자신데. 와, 셀럽인데. 이분이 또 이 특파원으로 파견이 되셨네요. 대전에. 사안이 워낙 참신한 발상을 믿고 맡겼어요. 네. 뭐 내려가서 뭐 취재를 해서 이제 대전 쪽 조합원들하고 접촉이 좀 있었나 봐요. 뭐 네. 물리적인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슬그머니 꽁무니도 빼고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들렸고요. 네. 이제 더 좀 황당한 거는 우리 저희 박상후 부국장이 계시잖아요. 네, 네. 세월호 네. 유족 보도 참사를 일으키셨던 네.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김원배 이사가 이런 네. 악마들의 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 맞아요. 기도해달라고 글을 남기셔가지고 뭐 김세희 기자 이런 분들이 또 공유를 하시고 와. 부산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쪽 셀럽들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도 예. 네. 것 아무튼 이 MBC 뉴스는 진짜 지금의 MBC 뉴스는 정말 제가 보기에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공영방송의 그 뭐라 그럴까 황당 뉴스 중에서도 지금의 한 1년 최근 1년 내에 특히 이 사유화하는 뉴스 있잖아요. 경영진의 네. 목소리를 사유하는 MBC 뉴스 이거는 제가 모니터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심한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해도 너무 네. 대단합니다. 이건 아마 면면이 이 교육 자료 네, 맞아요. 경계해야 될 어떤 예, 네. 역사적 과오로 네. 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나요? MBC에서?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네.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이미 뭐 한참 진행이 됐거나 끝났을 텐데 네.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네, 네.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부터 저희가 네. 커버를 하려고 미리 오전부터 집회를 시작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이사회가 2시에 열리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이사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입장할 때 또 본사에서 오늘 안건이 이제 MBC 현황 보고 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일단 백종문 부사장과 뭐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이 네.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은 잡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가 그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 아닌가요? 그 폐기가 됐다고 지난번- 우리는 주장하는데, 예. 예, 그 네. 사실 끝났어요. 말 그대로 예. 지난 2주 전에 했던 이사회에서 표결을 해서 네. 이거를 부결하기로 채택을 네. 부결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후에 뭐 방문진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현재 작성되어 있는 2016년 경영평가 보고서는 네. 폐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오늘 재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네. 구 야권 이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업 상황이 더 시급하고 더더군다나 국정원 문건이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쟁점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경영평가 보고서도 이건 방문진의 어떤 법에 명시된 책무이기 때문에 네. 방문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부에서 야권 이사들 중심으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게 그 폐기가 완전히 됐다면 진짜 방문진은 원체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지금 이제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황당한 행태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조치가 그 방통위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연결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KBS 한국방송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못 뵀습니다. 예. 그 일단은 오늘 그거 강규영 이사부터 좀 네, 여쭤보죠. 강규영 기사 그 얘기부터 어제 너무 희한한 안 그래도 그 V자 하면서 사진 찍었다고 저희가 그저께 네. 어제 이제 한참 웃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기행을 또 하나 하셨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예, 뭐 보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제 정기 이사회가 네, 네. 모처럼 열렸습니다. 네네. 계속 뭐 다수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네. 미뤄졌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강규영 이사가 그 이사회가 열리는 시각보다 30분 정도 지각을 해서 왔거든요. 네, 네. 저희 조합원들이 애타게 기다렸어요. 네. 얼굴 좀 보자. 네. 그리고 지난번 강규영 이사께서 저희 조합원에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수고해라든지 네. 뭐 최진아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와서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당신에게 V자 보여주고 네. 수고해란 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네. 이제 다들 벼르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거의 어제도 한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들이 들어오는 주요 그 통로가 본관 1층에 차들이 들어와서 차를 세우는 그 주차장 앞쪽 네, 네. 엘리베이터 앞까지 연결되는 공간. 아, 예, 예. 그다음에 지금 6층은 아예 엘리베이터를 못 서게 막아놨기 때문에 네.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5층에 내린 뒤에 네. 다시 5층에서 6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네. 통과해가지고 이사회장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 5층 엘리베이터로부터 그 계단까지의 그 통로 예. 여기에 저희 조합원들이 아. 수백 명이 모여서 네, 네.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런데 강경 이사가 1층에 내려서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오자마자 저희 조합원들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물리적으로 뭐 손을 댄다라든지 그런 데 네, 절대 네. 없었고요. 예. 오로지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네. 이제 물러나 달라라고 구호를 외쳤는데 네. 이제 강경 이사가 그걸 보더니 조합원들을 막 웃으면서 바라보더라고요. 네. 즐겁다는 표정으로. 예. 그러다가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맹렬하게 그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구호 소리에 맞춰서 네. 본인도 같이 팔뚝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멘탈이 자신도 정상은 누군가- 아니에요. 예. 예, 자신도 누군가를 상대로 항의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 근데 그 항의의 대상이 본인 스스로라는 건 자신이 잘 알 텐데 네. 같이 팔뚝을 이제 휘저으면서 힘차게 네. 구호의 소리에 맞춰서 팔을 흔들기도 하고 네.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퇴하실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는 저희 집행부를 갑자기 끌어안더니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그 집행부 그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예의 그 유명한 발언으로 네. 뭐 홍위병 생활하는 거 부끄럽지 않냐 네, 또 이런 네. 발언을 해서 예. 저희 그 집행부가 또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는 또 이제 역시 5층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수백 명이 네,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예.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사퇴할 걸 요구했더니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묻지는 않고 네. 굉장히 좀 비좁은 공간이었죠. 저희 조합원들이 손대진 않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마치 지난번 63빌딩에서 고대영 사장이 셀프 감금하고 예. 있다가 도망칠 때 네. 많은 인파 틈에서 이제 그 큰 구호를 들으면서 갔듯이 네. 예. 강규영 이사도 그런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이 약간 좀 걱정을 한 건지 아니면 흥분했는지 예. 계단을 막 들어가는 직전에는 막 팔을 거세게 흔들다가 예.
앞에서 이제 항의하고 있는 저희 정재호 위원장 얼굴을 팔꿈치로 치면서 안경이 살짝 벗겨질 뻔도 했었고 또 다른 집행부도 역시 팔에 얼굴을 맞았는데 네. 뭐 그게 무슨 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할 생각으로 때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좀 이제 본인도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황에서 팔을 휘셨다가 네. 아마 거기에 빗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경비 직원들이 겹겹이 에어싸고 네. 이동을 하면서 네. 마치 그 유사 빌딩에서 볼 수 있었던 고대영 사장의 모습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예. 그 이사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듣고요. 지금 제가 네네. 궁금한 건 강규영 이사를 이미 말했으니까 그 차기한 이사랑 뭐 그 조우석 이사 뭐 거기 많잖아요. 스타급 예, 그 이사분들이 이 분들의 그 기행들 그 말씀하신 내용들 요거 위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강규영 이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사회에 가서? 강규영 이사가 잘못 뭐 여유 있는 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갔지만 네. 내심으로는 굉장히 충격과 좀 위축에 시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사회 자리에 앉자마자 예. 아 이런 양아치 집단 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직장까지 찾아와서 뭐 시위를 한다는 등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지만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도 예. 결국은 이제 그 뜻을 잘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네. 굉장히 좀 본인의 난감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취지로 네네. 거의 한 40분 가량 그 하소연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인호 이사장이 중간에 이제 끊고 야 알았다 당신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우리 네. 이제 파업 대책 논의를 하자 했더니 왜 내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고 옆에 있던 차기원 이사도 아니 왜 말을 중간에 끊어 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예. 계속 말을 하도록 옆에서 곁들여주기도 하고 예. 이런 뭐 조구리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누가 투덜거리라고 이사회를 열어줬나? 네. 예, 좀 네. 짧게 얘기해도 충분히 뜻을 전할 수 있는데 시간에 걸쳐서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기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네.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공권력 투입을 해야 된다. 진짜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조우석 이사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을 두고 민주노총의 똘마니가 되어 천둥 벌거숭이로 날뛰고 있다라고 참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내뱉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사회 열리는 과정에서도 네. 차기환 이사 그리고 임원일 이사, 네. 변석찬 이사, 조우석 이사 네 사람이 어제 단수 이사로서 참석을 했고요. 네, 물론 네. 이인호 이사장도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네 명의 이사들이 평소에는 한 명씩 자기가 도착한 순서대로 그냥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워낙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많이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명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4시 식전에 들어왔는데 이사회가 4시에 열리는데 4시 식전에 들어왔는데 네 사람이 서로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네. F사. 앞에서부터 4명이 딱 붙어서 겹겹이 경비 직원들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수백 명의 조합원들 사이를 이제 어마어마한 그 구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강규영 이사만 지각해가지고 뭘 혼자 그러게 말이죠. 문제를- 강규영 이사도 빨리 왔더라면 좀 함께 네. 기차놀이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한양대 김경민 이사는 안 오셨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김경민 예. 이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김경민 이사 어제 불참했고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전날 강의도 모두 휴강을 했다. 어,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지 네. 뭔가 심경의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경미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알지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네, 보입니다. 네. 예, 그 이사 네 분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 굳이 이사회 입장하는 것도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그렇긴 됩니다. 하죠. 예. 어제 사실 최고의 그 뉴스는 고대영 사장이 뻔뻔하게 사퇴할 뜻이 없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네, 이사회에서 예, 이런 자기가 허위 파업에 보고에 자기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건 굉장히 화제가 돼서 나왔어요. 이 고대영 그렇습니다.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고대원 사장이 어제
모처럼 그 평소의 그 상남자 모습을 네, 다시 보여줬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네. 이 사태에 오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죠. 네. 네, 리더십이 그리고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수이사인 장주영 이사께서 네. 구성원들이 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상황의 책임을 지고 은퇴할 의사는 네. 없느냐라고 이제 뭐 질문을 했고 그러자 듣기 부적절하다. 네.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다. 야. 이렇게 이제 호기 있게 말을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파업 상황을 이사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전 구성원의 20% 남짓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차질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뭐 잘 굴러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건 뭐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KBS 전체 구성원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4,700~800명 수준인데 네. KBS 노동조합도 한 2,000여 명 되고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근데 어쨌든 KBS 노동조합도 공식적으로는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물론 실제로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네. 건 제가 알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 조합원은 이제 2,000명이 넘는데 네. 저희 조합원들 중에 이제 기본 근무자라고 해서 뭐 방송망을 관리하는 일종의 뭐 그 빠지는 순간 방송이 블랙아웃 돼버리는 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1,700명, 1,800명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가 된다는 것인지 그렇죠. 네. 이건 뭐 사실관계부터가 틀린 네. 거짓 보고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뉴스와 프로그램 또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 라디오, FM 대행진 온갖 프로그램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차질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100건 정도 가까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방송 차질이 크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네. 방송 차질이라는 건지 본인이 KBS 아마-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보고를 뭐 못 받거나. 보고를 네. 못 받거나 잘못된 네. 보고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송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네. 이인호 이사장은 평소와 좀 뭐 비슷했나요? 이게 더 어땠나요? 재밌어요, 네. 사실. 고대영 사장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네. 가능한 인물인데 네. 이인호 이사장님이 어제 태도가 좀 그동안 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제 그 이사회를 쭉 지켜본 저희 한 집행부 여성 집행부였는데요. 네. 평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봉숭아 학당에 배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분이었다. 야. 그러니까 어제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는 주로 다수 이사들의 뜻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네. 어제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고대영 사장이 하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네. 고 사장이 그 파업 상황 보고를 한 것을 보고 네. 사장의 인식이 너무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오, 배운 할머니. 예. 그리고 그 이제 파업과 방송 파행이 빚어지게 된 것에 네. 우리 이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뭔가 좀 이건 유체이탈 과거와는 다른 합법인가요? 취지의 예,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발언을 했다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글쎄 뭐 그분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는지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목소리를 들어본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혹시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마 뭐 영향을 줬을 걸로 봅니다.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그 노조 그러니까 KBS 본부에서 하시는 활동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파업 집회 그리고 지금 1인 시위는 계속 하고 계신지 등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주를 식물하장 포위 작전 네네. 포위 주간으로 정해서 예. 이제 고대영 사장인 6층을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네. 가운데 이사들에 대한 어떤 사퇴 촉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 이사 두 분, 즉 강규형 이사 명지대학교 네. 박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그리고 네.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그리고 이원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네. 이자 KBS 이사 요 세 분 이사의 그 일터 직장에 가서 네. 1인 시위를 지난 월요일부터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이어갈 계획인데 네.
김경민 한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단과대 소속이라서 사회과학대학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강규현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회관 앞과 네.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네. 바른이사 이원일 이사 경우에는 이제 법무법인 바른 앞에서 1인 시위 네.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파업 집회 그 제주의 페이스북 라이브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어제 하셨는데 어제는 네네. 어디에서 라이브 연결을 하셨나요? 예. 예,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업 집회를 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국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전국에 계신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파업을 힘있게 이어가자는 뜻으로 네. 전 지역국 연결하고 이제 첫 순서가 제주였는데 네. 어제는 이제 말 타고. 충북지부, 예, 충북지부를 연결했습니다. 예. 충북지부는 이제 청주 방송 총국에 자리 잡고 있고, 네. 충주국도 이제 저희 충주지부의 네. 조합원들인데요. 네. 어제 이제 청주지부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제주지부의 말은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세다 이거는. 말 타고 깃발 휘두르는 파업 모습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영상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영상 플레이 내용은 뭐냐면 전 청주지부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예. 대형 깃발을 준비한 뒤에 네. 한 가로 한 15m, 세로 15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손에다가 전 조합원들이 빨간색 페인트를 손에 묻혀가지고 네. 저희 이번 파업 로고가 마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데 보면은 다시 그렇죠. 리프레시라고 네, 해서 예. 그 예,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버튼이 맞습니다. 보이는, 예. 예. 아, 그걸 화살표가 그리셨어요?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손바닥에 묻힌 핸드프린트 방법으로 네. 그 로고를 만들었고, 네, 그걸 큰 깃발로 이어서 나와서 이제 드론 촬영을 통해서 공중에서 네. 찍어서 오. 그거를 편집을 해서 플레이를 네. 해서 또 큰 호응을 받았고, 스케일이 예, 오늘도 페이스북 라이브 연결은 파업 집회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예. 오늘은 저희 이제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이 네. 가장 최근에 설립된 지부 네. 강원 영동지부 이제 강릉 방송국에 있는데 네. 강원 영동지부로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몇몇 집행부와 함께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본사에 있는 파업 집회 조합원들과 서로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공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파업 집회는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큰 노조 두 군데라고 보이는데요. 네. 민주노총의 가장 큰 사업장인 공공운수노조, 네. 특별노조죠. 네. 그리고 금속노조,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두 노조의 위원장 두 분이 오셔서 네. 지지 발언 해주셨고 네. 또 이제 파업 기금도 일부 저희에게 예, 예. 이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30만이 넘는 조합원 수를 자랑하는 조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조합에서 저희 KBS 파업에, 네. MBC 파업에 네. 지지한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싸우고 있다. 네. 발언해 주셨고 또 네. 공공운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네. KBS, MBC 파업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을 했다. 네. 네. 맞아요. 이런 예. 이제 연대 투쟁도 보고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그 6층 연결 계단 뭐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4층 민원? 예, 이게 지금 본관 6층이 사장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사측에서 이곳에 일체 조합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 네, 네.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좀 많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죠? 예, 평소에도 철문으로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것도 네. 모자라서 그저께와 어저께 밤 사이에 네. 그 본관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네. 철제 감옥 같은 형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계단을 감금되려고 그러네. 예, 계단에 철창을 설치해놓고 네. 자물쇠로 걸어 잠근 채 네. 그 필요할 때만 그 설문을 열어서 네. 사람을 통과시키고 다시 사람이 지나가면 철문을 닫아서 잠그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예전에 보면 전당포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단을 다 굉장히 막아놨거든요. 위험한데, 이게 그죠? 예. 이거 대형 참사 예. 위험입니다. 예. 진짜 왜 그러는 거죠? 예. KBS 본관 6층에는 사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직원들이 거기 뭐 있잖아요. 인력관리실, 예. 인력관리실, 뭐 노사 협력팀, 네. 많은 경영부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예. 또 비서실이라든지 예. 뭐 거기 여러
적어도 200~300명은 좋게 근무를 하는 공간인데 네. 거기를 폐쇄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정말 상상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만 만약에 정말 거기서 무슨 그렇죠. 가스가 노출된다든지 예. 또는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예. 하는데 대형 참사가 뻔히 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하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대형 계단이 1계단, 2계단이 있는데 그 예. 1계단, 2계단 모두를 그렇게 철문으로 걸어 잠가놓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철창까지 설치해놨으니 네. 만약에 정말 상상하고 싶은 일도 아니지만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그게 잠긴 채로 그걸 풀지 못하는 사건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창문을 깨고 그렇죠. 뛰어내라는 소리입니까? 네. 이건 도저히 저희가 저희 쟁여행위도 쟁여행위지만 예. 너무나 이건 무지막지한 일이라서 네. 소방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고 예. 관할 소방서에 이거 빨리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네.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나와서 이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아주 심각해. 왜 자꾸 이렇게 스스로 유폐가 되시려고 하시는지 고대영 사장께서. 네. 네, 마지막으로 기자협회 그 고대영 사장 그 민주당 도청 사건 관련해서 기자협회의 기자회견이 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이 지난번에 중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조사 결과를 모두 마무리해서 보고서를 내면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예. 이제 나온 내용들을 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네. 남부지검에다가 뭐 관련 자료들을 넘기는 방식으로 네. 진상 규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연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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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돌마고 팟캐. 예, 오늘 KBS, MBC 소식이 다 정말 스펙타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 이 파업위의 종지부를 찍을 그 힘찬 강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왜 노동부는 그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빨리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너무 그 심사숙고하시지 마시고 진짜 원칙대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들 국가기관의 의무이고 권한이에요. 그렇죠. 의무이기 때문에 특히 방통위도 뭐 노동부는 조사라도 했으니까 뭐 발표 빨리 하라 치는데 방통위는 지금 하루빨리 이 방문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묶어서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처벌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답답합니다.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고대영 사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고대영 사장님이 지금 정말 크게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퇴근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KBS는 도대체 언제 방송 똑바로 하냐고. 왜? 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방송이 왜 이렇게 그 파행을 겪고 있는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세요. 뭐 파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방송이 이상하다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소시민에 비슷하신 분인데 그걸 보신 거죠. 느끼신 거예요. 방송이 파행이라는 거를.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다 정상 방송하지 않냐 그랬더니 웬만한 재밌는 쇼프로들은 전부 특히 주말에 전부 재방하고 그리고 뭐 그 웬만한 뉴스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낮에 계실 때는 초저녁에 계실 때는 뉴스를 보는데 뉴스 전부 없어지고 그렇지 저녁적인 뉴스만 하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뉴스가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네트워크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소식 전달해주는 그런 게 싹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너 그런 일 하지 않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언제 똑바로 하냐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엄마가 민주 인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안타깝지만 그렇게 금방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게 전해드리고만 말았지만 어쨌든 간에 고대영 사장님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허위 보도에다가 이거를 인지해서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실 인식을 못하는 허위 보도나 아니면 그렇죠. 자기 능력이 없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본인이 KBS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딜 봐. 그러니까 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JTBC 볼 것 같아. 훌륭하고. 자 이제 수다 그만하고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일단은 우리 민원연의 신문모니터위원회, 제가 아주 총애하는 신문방송 모니터 분과, 이 분과에서 낸 보고서가 어제 2개 다 이제 제가 사실은 주긴 일주일 전에 줬는데 제가 이제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 보도 관련해서 이제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신문비평 배낭 활동가가 당시에 있었으니까 거의 부동산 관련된 보도를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또 열심히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 데이터 저널리즘이 내 손으로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그냥 수작업인데 한 근데 땀 한 그게 땀.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애들이 하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이런 되게 생각이. 고생스러운데 다 하고 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네. 의미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좋은데 하다가 이제 보면은 버린 일은 한 100 정도 되는데 결과가 한 나중에 20 나온다. 그렇게 돼요. 근데 원래 그런 거야. 네, 어쩔 수가 그러니까 이 없어요. 코딩을 할 때는 맞아요. 코딩을 한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살려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한 3개, 2개면 보통이에요. 그런데 뭘 했냐면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그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총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요. 동아일보가 54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를 했고요. 요 기간 동안 중앙일보 44건, 조선일보 39건, 한겨레 38건, 경향신문이 29건입니다. 여기 신문문과는 5개 방송, 그러니까 신문만 모니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인터뷰를 한 보도를 전부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 속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시민 인터뷰라던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인터뷰. 어떤 사람의 말을 땄어. 그러면 다 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정부의 보도자료는 뺐어요. 그거는 정부 측 발표기 때문에 다 뺐고요. 주로 교수, 연구원,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 금융관계자, 시민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의 말들 이 인터뷰를 센 거예요. 하나하나를. 참 쓸데없으면서도 재밌을 것 같죠. 단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량을 자체를 보면요. 조선일보가 28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도량은 39건인데 그중에 28건에 이런 인용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고 동아일보는 23건 그리고 이제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는 비슷하게 10건대 15건 뭐 13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대상자를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구분을 해봤더니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의 인터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것만 들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요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 건지는 사실 뻔하잖아요.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의 그 발언이 얼만큼 있었냐면요. 전체 118건의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3건이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 이건 제가 말한 거 조선일보예요. 33건이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였고요. 동아일보는 37건. 굉장히 많죠. 이걸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2위가 시민의 인터뷰가 23건, 16건이거든요. 그럼 시민하고 부동산 건설업자가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인터뷰도 꽤 많았습니다. 이 부동산 건설업 종사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가 다 죽는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총 33건 중에서 8건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었고요. 동아일보는 9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되게 지금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민의 여론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쓰면서 우리가 네.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일 장난치기 쉬운 게 사실 시민 여론인 것 그렇죠. 같다. 예. 이걸 가지고서 뭐 익명의 시민들 아무나 데리고 와서 네네.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내느냐 네네. 하면은 뭐 자기 그렇죠. 원하는 말 다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냐. 시민을 모니터한 거는, 그러니까 시민을 인터뷰한 경우는 너무 어이없는 게 조선일보는 부정이 19건, 그런데 긍정이 0건.
그리고 중앙일보도 부정이 5건, 긍정이 0건, 동아일보는 부정이 13건, 긍정이 1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근데 한겨레 경향도 그러니까 한겨레는 아예 시민 반응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향신문은 부정이 6건, 긍정이 0건이에요. 그러니까 경향도 사실 비슷하게 시민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인 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시민의 그 반응이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다면은 진짜 시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이었을까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한 다음에 이틀 뒤인 8월 4일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49.6%, 그리고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까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가 30.3%,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0.1%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비율로 그 긍정적인 거 뭐 하고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나와야 사실은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잘 모르겠다도 없고, 그리고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도 없고 부정 위주로만 다 인터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월 10일에 한국갤럽이 또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23%였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때도 유보가 33%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 부정적인 내용만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골라가지고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궁금할 정도로 인터뷰를 했을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 반응, 그러니까 뭐 교수 어쩌고 저쩌고 다 합쳐서 봤을 때도 그 부정의 반응이 매우 많았다. 긍정 반응보다. 이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 반응 조금만 부정 반응 옆에 유보하는 듯한, 하지만 뭐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말을 붙이기만 하면 부정 반응에서 빼버렸거든요. 100% 발언의 100%가 다 부정일 경우에만 부정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부정이 절반이다. 네. 그러니까요. 상당하네요. 대단해요. 일부러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한 가지를 따로 지적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에서 유난히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착한다. 한 명의 전문가이죠. 아주 대단한 전문가 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종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랍니다. 이 사람이 아무튼 뭐 보도 제목만 봐도 가관이더라고요. 내 집 마련 어쩌라고, 3040 실수요자 파리 쇼크라는 제목,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조선일보 보도 28건 중에서 고종환 원장의 인터뷰가 총 11건이 등장을 한대요. 그죠. 28건 중에 11번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썼다. 거의 전속 계약. 그리고 그 11건 조선일보 기자 아니에요? 그 11건 중에서 8건이 저렇게 애써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종환 원장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한마디로 선수죠, 선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고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하고 워낙 전문가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고종환 원장이 다른 4대 일간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기자네. 전속 계약해서 조선 기자야. 오로지 조선일보에만 인용되는 독점 계약하는 인터뷰이라는. 원래 전속 계약하면 다른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고 심교원 교수라는 분이 또 두 번째로 이제 자주 등장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에도 골고루 두루두루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종원 원장의 정체를 한번 보면요. 2015년 10월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중앙이사를 맡은 바 있다고. 자유총연맹 나왔다. 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 뉴시스 보도 청와대 한국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지시했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단체를 동원해서 국정역사 교과서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고종원 원장은 완전히 명백하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게 인터뷰로 이 사람에게 할애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획일적 편향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지금 편식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골랐겠죠. 네. 이분은 약간 그 세탁을 하셨네.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이상한 신상이에요. 이름을 붙였어. 네. 자유한국당 전문가 같아. 자유한국당에서도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그리고 맞아요. 자유촌명에서 이사 맡으셨다가 네. 지금 갑자기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됐어. 네. 그죠. 완전 그냥 세탁이잖아요. 정치 세계 없는 뭔가 전문가인 것만 같죠. 그건 뭐 이거 활자판 종편 아니에요? 활자판 종편. 종편이 이렇게 하잖아. 이분이 곧 종편에도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나오는지 생각이 드네요. 말든지. 네, 네. 조만간 이제 이보고 뵙게 되실 활동가의 겁니다. 이보고 활동가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에 조선일보 기자라고 써버려. 성함이 뭐라고요? 고종환이요. 네. 종환 네, 기자님. 네. 예, 저는 이 보고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말씀드렸고요. 방송 방송하겠습니다. 네. 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드님이 벌써 재밌다. 네. 어쩌. 슬프다. 네, 경찰에 체포되었죠. 뭐 네. 때문에 필로폰 투약 혐의 때문에. 에이, 자식이 웬수예요. 네, 그래요. 이후에 이제 남 씨의 체포 소식을 다룬 보도 그리고 남 지사가 사과했던 네. 그 보도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랑 같이 기획 보도처럼 어떤 보도들이 나왔냐? 온라인 마약 거래 실태. 우리가 얼마나 마약에 많이 노출돼 있냐. 네. 뭐 이런 기획 보도들이 꽤 많이 네, 나왔어요. 그런 기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그렇죠. 없죠. 할만하죠. 좋죠. 솔직히 예. 이 시점에 뭐 계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TV조선과 JTBC의 보도가 서로의 수준 차이를 좀 많이 보여줬다.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네. 자, TV조선은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틀 좋아요. 동안 5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유 많이 됐네. 참고로 TV조선은 그 국정원 방송장악 네. 관련된 보도는 이틀 동안 2건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열심히. 언론 장악보다 언론 파괴보다 마약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2건의 보도 정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즉석 만남 채팅앱 마약 거래까지라는 네. 보도인데요. 보도의 취지는 뭐냐? 채팅앱에서 마약 거래가 너무 쉽다. 이거 단속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보도에서 지금 TV조선은 뭘 하고 있느냐? 마약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은어를 그대로 기자가 말해줍니다. 네. 기자가 말을 해준다고요? 기자가 화면에 노출되는 그 수준도 아니고요. 기자가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사용됩니다. 그거를 그 검색어를 치면 이제 이렇게 채팅앱에 그걸 치면 나온다. 그 방에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뭐 채팅 방에 입장이 가능한가 보죠? 네. 지금 범죄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자가. 채팅앱에는 여러 가지 은어로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거다, 이 뜻이다. 이건 마약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해주는. 그 뜻까지 설명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멘트가 이거예요. 채팅앱에서는 성매매뿐 아니라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거나 판매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사용됩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TV조선의 이 보도를 본 사람은 평소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넘어가다가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어지는 보도. 속옷의 숨겨통과 공항 속수무책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 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라는 걸 보여주는 보도인데 이게 잘 보도를 제대로 한다면 사실 어떻게 들어오는 상황이 굉장히 허술하고 이걸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구조가 가야겠죠. 근데 이 TV조선의 이 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쉬운지를 얘기해주고 끝나요. 이건 또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보도인가요, 그럼? 그러면서 마약 밀반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 마약 사범도 아닌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마약을 몸에 지니고 그냥 입국했습니다. 라면서 20대 여성이 인파에 섞여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기고 무사히 입국하는 장면입니다. 굳이 한번 소개를 하면서 네, 이것도 좀 웃기죠? 그러면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세관 검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약 테스트기로 혐의자 옷이나 가방에 잔류 마약을 찾거나 탐지견 10여 마리가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을 전수검사하기엔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남지사 아들처럼 전과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세관 검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여러 번 말해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경각심을 주는 막 그런 문구가 없어요. 뭐 국제 공조로 뭘 해야 된다던가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던가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쉬워요. 쉬워요. 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독려하는 건가요? 마약 사범들을? 해외 마약상이 여행객을 마약 운반에 악용한다면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TV조선은 전반적인 보도 양상이 마약상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있다. 아니, 안심하고 와라 이거 들어와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밀반입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문 용어도 알려주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약 방송이네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심의규정 위반입니다. 방송 심의규정 제38조 범죄 및 약물 묘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 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위반했네. 네, 요거를 그냥 싹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심의를 넣었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TV조선만큼은 아니었지만 마약의 은어를 방송을 통해 노출한 방송사가 하나 더 있어요. 있구나. 네, 이런 몰상식한 방송가 하나 더 있다니. MBC. 너 봤지? 뭘 봐요? 그냥 MBC. 그럼 정답인 거 티나잖아요. TV조선이나 MBC는 그냥 묶여가는 거예요. 본 거 같은데. 혈맹 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네, 아주 통찰력 대단하십니다. 한 명만 그렇게 몰상식하면 안 돼. 같이 해줘야 돼. 네, MB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필로폰 남경필 지사 장남 체포라는 보도에서 기자가 말을 해주진 않는데요. 화면 가득히 그 영어가 뿅뿅뿅이라는 그 영어가 나오는 그 어떤 대화 주고받는 네, 그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두 방송사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JTBC의 보도가 얼마나 멍청하지 않았는지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19일 날 JTBC 보도 제목은 검색 쉽고 잡긴 힘든 마약 거래입니다. 취지가 똑같다는 건 다 느껴지시죠? 근데 이 보도는 내용은 그래요. 마약 거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치면은 뭐가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약을 잡기가 힘드냐, 사람들이 거래는 쉽게 하는데 잡기가 힘드냐라는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검색어 다 불러 처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팅 앱에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 있죠. 말 중에서 그 은어를 뜻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단어는 다 따로 또 불러 처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보도 말미에다가는 또 뭘 하느냐, 국제 공조 수사와 해외 배송책을 잡아서 국내 반입 마약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 같은 것도 다 덧붙여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JTBC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TV조선은 독려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채널A 같은 경우도요. 보도 중간에 그 기자인지 누군가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앱에 접속해서 막 이렇게 뭘 치는 그런 자료 화면 나오는데 그 화면을 다 불러 처리해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채널 A도 아는 걸 MBC가 모르고 TV조선은 원래 TV조선이 모르고 한다는 게 참 어쩐지 이런 사건 보도에서 사실 수준 차이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무식해서 틀린다. 네. 신문. 저는 어제 또 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보죠. 둘 다 제보예요. 저희에게 참 요즘 제보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제의 이 제보 체크는 사실은 제대로 제보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팩트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둘 다 조선일보 관련된 건데 9월 20일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 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 문구로 소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문 대통령 신옹호 부대 문꿀 오소리라는 제목 봐. 네. 신옹호 부대. 제목은 진짜 바닥이다. 네, 문꿀 오소리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도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최근 활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문자 폭탄 대신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인터넷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함께 쓰고 있다. 예컨대 특정 기사에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댓글이 많이 붙었을 경우 단체로 몰려가서 비공감과 비추천을 눌러서 댓글이 사라지게 하거나 이게 가능한가요? 댓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뒤로 밀리기. 그러니까 추천순, 호감순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비추가 많이 박히면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 보이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올려서 앞서 쓰인 비판 댓글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식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 쭉 설명한 다음에 다른 이건 역시 정권과 관련된 집단의 댓글 공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지지자들이 그냥 댓글 많이 댓글 달고 이런 게 그게 무슨 댓글 공작이야? 자, 이때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이런 작업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팩트 체크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보도에 나온 내용은요. 사실은 DC 인사이드에 올라왔던 문꿀 오소리 활동했었다. 모든 걸 밝힌다라는 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익명의 글입니다. 근데 이 익명의 글을 사실상 가져다가 베낀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가. 인터넷 게시글을 네네. 자유 게시판이나 비슷한. 네. 조선일보는 자꾸 DC글을 인용하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이것을 이제 보도에 쓴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이 게시글이 지금 이봉호 활동가가 말한 게 딱 맞는데요. 이 게시글의 내용이 모두 다 맞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댓글 공작에 비유하느냐는 그러니까요. 국정원이 돈 줬나? 누구한테 돈 받았나고. 아니 사람들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보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게 정치권이나 권력 또는 뭐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막 조직을 하고 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지지자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지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서.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좋아해서 그 조직화됐다. 예를 들어 그래서 행동 요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조직적 개입이 아니고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동아리 활동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돌 가수들 팬도 전부 댓글 공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 말 들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 댓글을 달아줘.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기 국가 권력이 개입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이랑 국가 세금이랑 아이돌 팬들은 스트리밍 그거 돌리는 날도 다 서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다 공작이냐고. 그러니까 나 역시 기분 나쁘네요. 굉장히 너 아주 비유 적절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제가 볼 때는 아이돌 팬들한테 한번 이런 소리 했다가 문매를 맞아봐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제가 좌표 찍어야겠습니다. 진짜 좌표 찍어줘야 돼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9월 20일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달빛 고속도로를 굳이 달빛 기사단에 연결시키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와 연결하려는 음해로 보인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달빛 고속도로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조선일보의 광대 고속도로, 달빛 고속도로, 공교롭게도 문 정부서 허용이라고 문은 영어로 문을 썼어요. 이런 제목의 9월 20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요. 88 올림픽 고속도로에 확장 개통하면서 지어진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19일 국토교통부가 예규를 변경하면서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다면 노선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를 가지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7월 대구시 의회에 방문해서 관련 민원을 듣고 잘 살펴보겠다고 대답한 것이 이번 예규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영문 표시인 문, 영어 문이랑 달빛이란 용어는 달빛 기사단처럼 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하는 말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황당한 표현을. 거지 같은 기사다.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뇌내망상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이것은 홍준기 기자가 썼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기사다. 자기 머릿속에 그 의식의 흐름을 그냥 기사로 썼어. 네네.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지금 말했잖아. 그 길을 이름을 바꿀 수 있대. 근데 하승창 시민사회 수석이 어디 가서 그 대구
내부에 가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은 이거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민원을 들으면서 잘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배경이 이 달빛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네요. 네네네. 이미 바뀐 것도 아니야. 네, 바뀐 건 아니에요. 네.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예규를 제정해서 참네.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예, 그런데 이 달빛 고속도로라는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은 그것은 문정부여서 달빛으로 바꾸는 거다. 문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진짜 그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대단하다. 난 바뀌었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달빛은 어디서 나왔어? 이게 근데 설명해 주셔야 돼. 이게 원래 광대 고속도로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예요. 네. 광대 고속도로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광주 대구가 우리말 도시 이름이 있어요. 네네. 광주는 빛고울, 네. 대구는 달구벌이죠. 네네. 그러니까 달구벌 빛고울 간 고속도로니까 달빛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맞아요. 네. 앞자 달구벌 빛고울에서 달빛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되기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은 있었어요. 안은. 네, 안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만약 바뀌면 문재인 정부고 달빛 기사단 같은 극성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야라고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달빛 기사단도 있어요, 있기는? 있나 보죠? 문재인 지지자들 그렇게 말한다고 본인들도 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지지자들이 자기들을 달빛 기사단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아무튼간에 둘의 가치가 없는 네, 개소리냐. 완전 저는 바뀌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바뀌었으면은 그래도 망상이긴 하지만 가능한 생각이다 생각했는데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바뀐 건 아니고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될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 달빛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달빛 기사단을 여기다 왜 얘기하냐? 여기서 붙이는 갑자기 왜 나오냐? 것은 고속도로 얘기하다가. 예, 진짜 황당한 조선일보가 진짜 요즘 이성을 상실했나. 진짜 이거는 약간 아무튼 정말 웃기지 않아요? 잘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 이번 예규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영문 표기가 문이라 달빛이라는 용어는 달빛 기사단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자를 지칭하는 말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거 하나 냈으면 논리가 좋겠어요. 이게. 기사에 나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표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특히 조선일보는 더 그래. 문자만 나오면 다 대통령이고 지금 뭐 네, 난리가 그리고 뭐 아니에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내 생각이다. 뭐 이렇게 네, 다 해석을 해줘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그 팩트 체크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아 조선일보 정말 진짜 심각하다.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좀 약간 상태가 안 좋네요. 전반적으로. 원래 그랬지. 이게 뭐 기사가 나쁘다 뭐다를 네, 떠나서 그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거지 같아. 넘어가. 됐어. 예, 그러면은 오늘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아 오늘은 마약과 네. 우소리. 네. 재밌네요.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